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 카테고리를 한 개 더 만들었는데요. 그 카테고리 이름은 판결 속의 보상가배상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화면 한쪽으로는 판결문, 이때까지 뭐 교통사고나 이 보험, 보상 관련 판결문을 띄워놓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사례별로 판례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요, 교통사고 관련 내용인데요. 이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법원 판결문하고는 다르게 한번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최소 이 대법원 판결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취지대로 판결이 난다라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결에서는요, 한 5가지가 쟁점이었고 그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요. 그걸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왕증이란 말 있죠. 제가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우리 추간판 탈출증. 다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요, 분쟁이 엄청 많아요. 그 추간판 탈출증이 왜 분쟁이 많냐면요, 과연 이 디스크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디스크인지 아니면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인지. 당연히 보험사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허리 아팠던 적도 없고 병원 간 적도 없는데 왜 그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냐. 나는 이번 사고로 MRI를 촬영했고 그것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해라. 보통은 이렇게 주장하고 보험사는 그에 대해서 보상 못하겠다 라고 해서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 제가 꼭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이 질병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보험사가 입증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증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자, 판시 사항을 보면은 이렇죠.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애가 귀양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의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서 이 판결 요지는요. 자, 이 판결 요지를 보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애가 귀양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된다. 자, 쉽게 말해서요, 만약에 보험사가 기왕증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우리는 기왕증이 아니라 이거는 사고 때문이다 라는 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의사소견이 필요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입증한 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견을 못 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번 사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 두 번째는 뭐 어떤 거였냐면요, 자,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고 이후에도 똑같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험사가 주장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 다투었고요. 거기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 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는 나타내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의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돈을 그대로 벌고 있든 말든 이렇게 신체상의 훼손이 있었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노동력 상실만큼 보상을 해라라는 이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고 그에 대한 판결이었냐면요. 자, 우리가 노동능력 상실률을 책정하는 방법이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똑같이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외모가 돈 버는 거에 대해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과 치명적이게 외모의 상처가 자기 수익을 얻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같은 노동능력 상실로 배상을 받아야 되냐. 저는 그때 아니라고 했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 의학적 신체 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의 경력,
그리고 기능 숙련 정도,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서 경험치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률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인 신체기능 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치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판결문을 보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에 따라서 이렇게 장애율을 측정하고 그에 대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 사람의 직업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일실수익 등을 전부 다 고려해서 산정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로요, 얼굴에 10cm 상처가 생긴 연예인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노동능력 상실이 될 수가 있냐? 그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 등을 고려해서 이 노동력 상실을 책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네 번째 이 쟁점 사항은 뭐였냐면 보험사는 이랬어요. 우리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일실수입을 인정한다라고 했죠. 100%를. 그에 대해서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면은 피해자의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력 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계산하고 입원 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심에서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아무리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실수입 입원 기간에는 100% 다 지급해라. 보통은 그렇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이 급여를 전부 다 지급 안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럴 경우에 보험사는 휴업손해는 발생 안 한다라고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은 확인이 될 겁니다. 이 대법원에서는요,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간에는 휴업손해 100%를 전부 다 지급해라 라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인 거죠.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는 항상 과실이 있는 사고는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과실이 많은 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병원으로 지불 보증을 하게 되죠. 과연 그 지불 보증한 치료비에서 내 과실만큼 나중에 합의금에서 빠져야 되냐 안 빠져야 되냐,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치료비 상계라고 해서 항상 빠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단 자배법에 의해서 내가 받을 합의금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간 경우에는 치료는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과실이 90%예요. 근데 치료비가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9억을 내가 나중에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금을 안 받지만은 대신 치료는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판결문에서도 그렇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가 지불 보증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치료비 중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에 의해서 공제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합의할 때 이 치료비 부분은 상계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5가지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요약하면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기왕증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후유장애가 발생해도 사고 이후에 월급 급여가 다 똑같은데 왜 그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되냐, 판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괄적으로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책정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판결.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입원 기간에 급여를 전부 다 받은 경우 그거를 일실수입 100%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거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치료비가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한 경우에 나중에 합의를 할 때 그 치료비가 공제가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판결문을 옆에 화면에 틀어놓고 저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 판결문 내용을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이 판결문에 대해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 보험사건,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문 가지고 방송을 한번 꾸준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의 카테고리 이름은요. 판결 속의 보상과 배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영상을 보시고 혹시 다른 궁금증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시면요. 클릭하시면 거기에 제가 전화번호랑 저희가 상담받을 수 있는 링크 그 부분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카페 검색에서요. 네이버 카페 검색에서 보상과 배상 TV를 검색해서 거기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항상 이렇게 팩트로 사실만을 가장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보상과 배상 TV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주제로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